철학은 쉬워야 한다. 일부. 철학이 사라진 시대. 말이 삶을 붙잡지 못할 때. 요즘 세상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누구는 조용히 마음에 병이 들고 누구는 아무 말 없이 폭발합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피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아무 일 없는 듯 지나가지만 그 속에서 뭔가가 조금씩 부서지고 있다는 느낌 드시죠? 무언가가 아주 깊게 고장났습니다. 그런데도 다들 이상하리만치 조용합니다. 마치 이게 정상이 된 이상한 사회처럼요. 그런데 저는 이 고장난 풍경의 근원을 단순히 사회 시스템의 오류나 시대의 피로로만 보지 않습니다. 철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삶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철학이 우리 곁에 없기 때문입니다. 철학은 있었지만 현실에는 없었고 지식은 넘쳐났지만 사람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말은 많았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말을 하면서도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면서도 이유를 잃어버린 시대. 그러니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철학은 쉬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다시 묻고 말하고 책임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철학이 사람을 붙잡을 수 있으니까요. 철학이란 단어 참 근사하게 들리죠? 왠지 고대 신전에서 촛불 하나 켜고 긴 로브 입은 사람이 존재란 무엇인가 중얼거릴 것 같잖아요. 저도 한때 그런 분위기에 홀딱 반해서 철학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좀 어렵더라도 세상이랑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철학책을 많이 읽을수록 머리는 복잡해지고 삶은 그다지 잘나지지 않더라고요. 인간은 이성적 존재다라고 말하던 철학자들의 시대에 인간은 전쟁을 일으켰고 진리는 보편적이다라고 외치던 시대엔 보편이란 이름으로 누군가가 밀려나 있었죠. 물론 철학은 많은 걸 잃었어요. 우리는 논리라는 걸 배웠고 과학도 덕분에 탄탄해졌고 생각하는 근육도 생겼죠. 그런데 문제는 그 생각이 너무 자기들끼리만 통했다는 점이에요. 철학자들은 늘 존재란 무엇인가를 묻는데 정작 우리 삶은 내 카드값은 무엇인가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나는 누구인가를 묻기 전에 오늘도 밥은 먹고 다니냐가 먼저인데 철학은 사람들과 멀리 있었어요. 배는 고픈데 어디선가 나는 음식 냄새 같은 느낌이랄까요? 철학은 너무 똑똑했고 그래서 너무 멀어졌어요. 이성이 진리의 기준이라고 외쳤지만 그 진리는 정작 고장난 현실 앞에서 묵묵부답이었어요. 정의에 대해 논쟁하느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삶은 놓치고 있었던 거죠. 세상이 점점 나빠졌는데도 철학은 너무 차분했어요. 차분한 건 좋은데 너무 차분하면 무관시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철학이 고귀한 건 좋지만 그 고귀함조차도 사람의 고통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한다. 아니면 그냥 말 잘하는 사람들의 취미 활동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철학은 다시금 깨어났습니다. 아차차,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이성 중심적으로만 말해온 거 아니야? 그렇게 철학자들은 본격적으로 해체를 시작했죠. 이성이 진짜 최고냐? 주체라는 게 진짜 있긴 하냐? 진리라는 건 혹시 서구 남성 기준 아니었냐? 이쯤 되면 철학은 거의 집 리모델링에 들어간 느낌이었어요. 기둥도 부수고 벽도 뜯고 지붕도 날려버리고 해체는 성공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안 지었어요. 그냥 터만 남기고 건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억압이야 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타자, 차이, 수행성, 차연, 담론의 권력구조 같은 단어들 속에서 점점 길을 잃기 시작했죠. 처음엔 뭔가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계속 듣다 보니 이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쩌라고? 모두가 중심을 해체하자고 말하지만 정작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중심은 없고 진리도 없고 정체성도 유동적이야 라고 외쳐놓고 다음 장에선 조용히 문 닫고 나가버리는 거죠. 이런 철학은 오히려 위험해요. 왜냐하면 말은 모호한데 해석은 무한하거든요. 그리고 그 무한한 해석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철학이 애매할수록 현실은 더 이상 철학을 사유의 도구로 쓰지 않고 무기로 소비하거나 방패로 도망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들이 있죠. 내 말이 불편해?
그건 네가 담론 권력에 익숙해져서 그래. 내 말을 이해 못하는 건 네가 네 위치를 아직 못 벗어난 거야. 이건 수행적 젠더 정체성의 엄표행위이자 탈서구적 의미망의 전복적 잠재성이야. 듣는 사람은 그냥 멍해져요. 어디서 멈춰야 할지 모르겠고 반박은 이미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져 있어요. 이건 철학이 아니라 말꼬리 잡고 빠져나가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종종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 상대의 말을 누르기 위해, 진짜 대화를 피하기 위해 쓰이곤 합니다. 처음엔 맞는 말 같기도 해요. 하지만 반복되면 알게 돼요. 아, 이건 그냥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말이구나.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 누군가는 상처받았는데 그 사람은 철학이나 개념 하나 내세워서 슬쩍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그 말에는 지혜도 없고 인간미도 없고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런 식의 철학이 정치, 미디어, 교육, SNS까지 번져버렸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무 책임 없이 선동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폭력을 정당화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애매한 말 몇 줄로 타인의 고통, 아픔을 무시하고 지나가요. 철학이 모호해졌을 때 벌어지는 일은 그저 이해하기 어렵다는 불편함이 아니라 사람을 해치고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철학이 말은 하되 그 말의 진위를 꼭꼭 숨기고 현학적인 단어로 무장해버리면 결국 남는 건 지적인 연기뿐이에요. 말은 남았는데 마음도 책임도 감동도 사라졌어요. 저는 철학이 무너지더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를 말해주길 바랬어요. 그게 비판의 진짜 목적이잖아요. 부수는 게 아니라 나아가는 것, 깨는 게 아니라 함께 다시 짓는 것, 함께 짓는 철학, 그게 진짜 철학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모든 걸 의심한 건 좋아요. 그런데 이제는 사랑도 정의도 책임도 다시 감내해야 하지 않을까요?